안녕하세요. 학원업 세무 세무사 김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통학버스는 소유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던 학원 명의의 차량인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학원 명의의 차량이 아닌 경우, 그 외인 경우를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지입 차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입 차량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과연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입 차량이란 자기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지입 차량 사용에 관한 내용 및 범위 등을 정해서 계약을 맺고 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지입 차량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린이 통학버스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소유한 소유주와 학원의 사용자가 운송 계약에 대한 계약을 맺고 차량의 소유주는 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학원의 사용자는 해당 운송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입 차량의 기사는 그럼 근로자일까요? 자, 생각해 보시면 지입 차량은 해당 차량을 소유한 소유자와 학원의 사용자, 즉 원장님 간의 계약입니다. 둘 간의 계약이 종속적인 형태의 계약이라고는 보기 조금 어렵죠. 그래서 보통 지입 차량인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100% 지입 차량은 근로자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후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도 같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지입 차량인 경우에 운전기사의 인건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입 차량인 경우 운전기사와 아까 말씀드린 위촉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통해서 차량 기사는 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학원 원장님은 그에 대한 수수료,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보통 3.3%를 원천 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학원의 비용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해당 지입 차량에 관한 관련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자, 지난 시간에 학원 명의의 차량과 동일하게 차량과 관련된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차량 유류비라든지 차 보험료, 수리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차량 기사님과의 계약에 해당 유류비나 차 보험료, 수리비를 포함해서 급여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당연히 위에 원천세 신고하면서 비용 처리가 됐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별도로 유류비나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일단 지급하는 비용은 학원의 비용으로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학원 명의의 차량인 경우 우리가 처음 취득한 금액은 사용 수익하는 기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하는 감가상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입 차량도 이렇게 가능할까요? 자, 지입 차량은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죠? 학원 원장님이 아니죠. 차량의 소유주가 보통 지입 차량 기사님이기 때문에 남의 차량을 갖고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학원 명의 차량과는 다르게 이 부분 차량 감가상각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알아봤습니다. 학원 명의의 차량인 경우 운전기사 월급은 근로소득으로 봐서 우리가 원천세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지입 차량인 경우는 보통 3.3%로 원천 징수하지만 상황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볼 수도 있다. 근로자성 여부는 일단 케이스별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원업 세무 세무사 김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